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깊게 공부해본 한 기업,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나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명확히 밝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나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연초 대비 무려 50%가 하락하며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이 거대한 헬스케어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유나일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나? 먼저 유나일의 핵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나일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보험 부분과 옵텀이라는 서비스 부문,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방대한 보험 가입자 데이터는 옵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옵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을 통제하며 약제 관리를 효율화하죠.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다시 보험 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강력한 수직적 통합이 바로 유나헬을 헬스케어의 거인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공의 방정식이 현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무엇이 무너졌는가? 올해 2분기 유나일은 전례 없는 실적 충격, 즉 어닝 쇼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는 순간이었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08달러로 시장 기대치였던 4.48달러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연간 가이던스입니다. 연초 30달러 이상을 자신했던 EPS 가이던스를 16달러 이상으로 거의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지표는 의료 비용 비율 MCR입니다. 이 MCR은 보험사가 벌어들인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돈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게 89.4%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돈의 거의 90%를 의료비로 다시 내줬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은 셈이죠. 셋째, 추락의 원인. 이러한 붕괴는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의 결과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법무부 DOJ의 형사 및 민사 조사입니다. 메디케어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업코딩 혐의와 반독점 관련 조사는 윤활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실존적인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최고 경영자 CEO와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연이어 교체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증폭시킨 결정타는 바로 예측 모델의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의료 비용이 예상보다 무려 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자랑하던 옵텀의 핵심 역량이 완벽하게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넷째, 유나일만의 실패인가? 경쟁사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런 의료비 중간은 경쟁사, 업계 전반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유나일만의 문제였을까요? 왼쪽 그래프는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 조정치를 비교한 것인데 유나일은 마이너스 50% 가까이 곤두박질 친 반면에 경쟁사인 휴메나, 에트나, 시그나 등은 가이던스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했습니다. 유나일의 실패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알 수 있죠. 오른쪽의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일이 마이너스 50%를 기록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훨씬 작은 폭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이 사태를 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유나일의 경영 및 실행 능력의 실패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로에선 주가. 주가는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현재 유나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과거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PER은 10배 수준인데 과거 평균은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복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가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윤하엘은 2026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높아진 비용 증가율을 반영해 2026년 보험료를 공격적으로 재조정하고, 둘째, 대규모 손실의 원인이었던 60만 명 규모의 MA,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 플랜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하며, 셋째, 새로운 경영진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의견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한 최종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제가 참고한 딥 리서치 AI의 분석은 강세론과 약세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강세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아주 매력적이다. 둘째, 실적 기대치가 매우 낮아져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악의 뉴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세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법무부의 조사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둘째, 핵심 역량 붕괴로 인한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경쟁사 대비 뚜렷하게 드러난 실행 능력 부재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가치 함정일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강세론과 약세론을 모두 고려한 종합 투자 의견은 중립적 보유이며 목표 주가는 325불로 제시되었습니다. 리스크는 명백하지만 회생 시 보상 또한 크다는 의미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회복 신호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접근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윤하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인의 추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정보 공유를 위한 개인적인 학습 노트이며 투자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